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연한 봄이에요. 참 벚꽃은 금방 져버리는 것 같아요. 마치 이렇게 훅 날아가는 테마주처럼. 사실 오늘 글라스 코어 기판을 주제로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금방 지금 관련주들이 다 내려버려가지고 그래서 한번 조정받을 때가 됐다 싶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 디바이스 AI 쪽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온 디바이스 AI에서 되게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애플의 WWDC 2024. 요게 이제 6월에 열리기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퀄컴 스냅드래곤 X 엘리트. 요 두 개가 되게 중요한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뭐 퀄컴이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오픈 AI가 챗 GPT를 가지고 엄청나게 이슈 몰이를 했지만 결국 수혜는 돈은 왕서방이 버는데 엔비디아가 다 돈을 벌었죠. 퀄컴도 온디바이스 AI 쪽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기업이고 사실 꽤 모멘텀도 괜찮다고 보는데요. 결국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결국 IP, 그러니까 설계 IP, 설계 쪽하고 EDA 같은 생태계 같아요. 자동화 설계 툴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골드러시가 되면 청바지하고 곡괭이 파는 회사들인데, 자, 이 업체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퀄컴 같은 경우는 기존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AP를 주로 납품을 했죠. 스냅드래곤. 근데 요 스냅드래곤 X 엘리트는요, AI PC용입니다. AI PC용. 그래서 윈도우 OS예요. 그쵸? 기존의 PC 시장을 잠식하는 거고, 자, 이것도 누구한테 점유율을 뺏어오는 건가요? 인텔하고 AMD 같은 X86 아키텍처. 여기서 뺏어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계기가 됐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냐? 결국 AI입니다, AI. AI가 잘 돌아가려면 결국 전성비가 중요하죠, 전성비. 지금 스몰 랭귀지 모델 이런 건 뭐 매개 변수가 한 70억 개에서 한 100억 개 정도 되는데, 자, 이런 것들도 풀로 돌리면 배터리가 3시간밖에 못 갑니다. 스마트폰 같은 데서. 그래서 전성비를 굉장히 높이는 게 중요한데, 전성비를 높이려면 X86 계열보다는 ARM 계열이 나은 거죠. ARM인 이제 리스크죠. 리스크. 요거는 이제 시스크라고 볼 수 있고, 컴퓨팅 방식은 지금 설명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요게 저전력이다. 저전력이고 요거는 전력 많이 먹는데 고성능이었는데 요즘에는 리스크가 성능 면에서도 이제 시스크한테 안 밀려요. 그렇기 때문에 AI 쪽에서는 전성비를 위해서는 이제 ARM 아키텍처를 써야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ARM 기반으로 설계한 스냅드래곤 X 엘리트 같은 칩들이 적용이 되는 건데, 요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라는 제품, 추억의 서피스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놓는 하드웨어 디바이스인데, 요게 프로 10하고요. 프로 10하고 랩톱 6에 아마 적용이 될 겁니다. 요거는 일단 지금 인텔의 코어 울트라, 메테오 레이크를 써서 내놨는데, 자, 요거를 또 적용해서 새로운 라인업을 제공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걸 이야기하니까 지금 M3라는 애플의 맥북 있잖아요. 이게 전성비 짱인데, 자, 이거보다 AI 성능이 좋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퀄컴이 굉장히 지금 자신감이 붙었어요. 최근에 인텔의 코어 울트라에 대해서 저거는 가짜 AI PC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는 완전 다른 걸 보여줄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결국은 이쪽 생태계를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쪽 생태계는 애석하게도 미국이죠. 그래서 시놉시스, 케이던스 같은 EDA 툴 업체들이 수혜를 보고요. 그리고 ARM 홀딩스 같은 회사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국내에서도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 관련된 기업들이 많긴 한데요. 가온칩스나 AD 테크놀로지나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코아시아, 기타 등등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MS와 퀄컴의 협력이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온 디바이스 AI를 구현해 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코파일럿이라는 AI 서비스를 하고 있죠. 이게 원래 챗 GPT를 가져와서 이제 적용한 건데, 사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 AI 사이가 좀 미묘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끈끈한 것 같지만 요즘에 약간 뭔가 파이어름이 내부적으로 좀 생기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일단 두 회사의 인력 간에 뭔가 불협화음이 좀 있고요. 아무래도 일단은 오픈 AI 엔지니어들이 연봉을 무지하게 많이 받아요. 50억, 100억씩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MS에 비해서 좀 연봉이 좀 과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MS는 좀 오래된 엔지니어들도 많고 좀 꼰대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챗GPT를 기반으로 했는데 사실 같은 프롬프트를 넣으면 답변이 달라요. 코파일럿하고 챗GPT의 답변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MS가 이 기술을 굉장히 쫙쫙 흡수하고 나중에 뭔가 다른 마음을 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오픈 AI도 사실 샘 올트먼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펀딩 지금 하고 있죠. 네, 펀딩. 일단 반도체 펀딩 한다 하고 있는데, 자, 샘 올트먼도 지금 요거를 어느 정도 감지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좀 말이 샜는데요. 그러니까 이 AI를 기반으로 지금 OS가 있잖아요. 윈도우라는 OS가 있고, 이거를 디바이스까지 확장해야 되는 거죠. 디바이스까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CPND,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인데, 지금 플랫폼을 기반으로 디바이스까지 이제 하는 거고요. 이제 콘텐츠도 뭐 충분히 가능하죠. 네. 네트워크는 굳이 MS가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확장을 하는 거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엔비디아도 단순히 GPU 하다가 여기다가 이제 그레이스라는 CPU를, 이것도 ARM 기반입니다. ARM 기반으로 그레이스라는 CPU를 내놨고, 요거를 같이 해서 GB200이라는, 그전에는 GH200, 그러니까 그레이스 호퍼, 그레이스 블랙웰 같은 것들을 통해서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하고요. 결국 GPU as a 서비스, AI를 할 거면 그냥 우리한테 와, 불편 없이 하게 해줄게 라는 거죠. AI의 저인망. 그러니까 MS도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뭔가 사업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그림인데, 거기서 온 디바이스 AI 쪽에서는 스냅드래곤 X 엘리트가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가 되면 칩셋이 고도화되고 디램 사용량이 많아지죠. 아무래도 연산을 많이 해야 되니까 메모리 대역폭을 넓혀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점점 맞춤화된 디램 시대가 올 겁니다. 자, 거기서 중요한 소재를 납품하는 동진 세미캠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세미캠은요, 반도체 소재하고요, 디스플레이 소재하고요, 그리고 2차 전지하고요, 기타 등등이죠. 반도체 쪽은 포토레지스트가 메인이죠. 네, 포토레지스트. 감광액을 하고 있고, 이거는 기존의 KRF부터 시작해서 ARF까지 진출했고, ARF 이머전. 뒤로 갈수록 선단공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EUV까지 국산화를 한 국내 유일의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자, EUV가 되게 중요한데요. 기존에는 이게 D램 쪽에만 주로 쓰였습니다. 아무래도 D램에 쓰는 EUV 선단 공정이 좀 더 떨어지거든요. 파운드리 비해서. 근데 최근에 확인한 게 이게 파운드리 쪽에 들어갔어요. 어디에? 삼성에다가 들어갔습니다. 삼성 파운드리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신너하고 여러 가지 다른 케미컬들이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에 지금 CMP, 슬러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최근에 이게 SK 하이닉스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삼성의 지분이 들어간 회사긴 하지만 SK 하이닉스하고도 지금 협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HBM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CMP 슬러리하고, 그리고 선단 공정의 EUV, PR 이런 것들이 지금 납품이 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지금 준비를 아마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EUV 장비를 대거 샀거든요. 기존에 6대인데 9대 지금 주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동진 세미캠이 중요한 파트너로 부각이 됐을 것 같고요. 뭐 디스플레이 쪽은 뭐 박내액이나 이런 것들
열심히, 네, LCD 쪽이니까, LCD TFT 쪽이니까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차전지 쪽은 CNT 도전제 쪽인데요.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것들도 하고 있는데, 요 주요 고객사인 이제 유럽의 노스볼트 있죠. 네, 유럽의 노스볼트. 노스볼트가 최근에 요 수요일 때문에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좀 있었는데, 하반기 갈수록 점점 개선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진 세미캠, IR이 불친절한, IR을 하지 않는 회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주주총회를 통해서 좀 그래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용은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23년 실적은요, 매출 1조 3천억, 영업이익은 1762억을 기록했고요. 현재 오늘자 기준으로, 오늘자 4월 9일자 기준으로 시총이 2조 3,600억 기록하고 있습니다. 24년 지금 전망치는요, 매출 1조 4천억, 영업이익은 2천억 정도를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건 제가 추정한 겁니다. 제가 추정한 건데요. 중요한 거, 최근 지금 수출 동향이 장난 아닙니다. 1Q 수출 동향이 장난 아닌데 회사가 이야기를 안 하니까 투자자들이 고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네,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밸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최근에 이 회사 수출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3월 수출 데이터가 2,058만 달러인데요. 월간 기준으로 2,000만 달러 넘어선 게요,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요게 전 고점이 22년 5월이 전 고점이거든요. 그 전 고점을 넘었었어요. 그때가 최고 좋았던 수치가 1902억 달러였거든요. 그래서 3월 수출 데이터가 대박 난 거고, 요거는 아마 감사한 마무리 이벤트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가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일평균 수출 금액도 3월이 13억 7천억 정도 나왔는데요. 요것도 1분기 일평균 수출이 거의 뭐 11억 원 정도 나온 수치고요. 그래서 아마 1분기 숫자가 꽤 잘 나올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낸드 가동률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중국 시안 쪽에서 이런 가동률, 낸드 플래시 가동률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수출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국 법인 칩스법의 수혜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지금 황산 소재를 TSMC에 이제 공급을 하기로 돼 있고요. 이게 그래서 미국 올 상반기에 고순도 황산 라인이 미국 팹에서 생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테일러 쪽에서는 신너 쪽 소재를 납품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칩스법 보조금을 꽤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12개 있는 LCD용 소재 공장은 지금 중국 쪽에 내놨는데 싸게 팔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맞으면 팔고 아니면 그냥 유지하겠다, 이런 기조인 것 같습니다. 항상 숫자로 뭔가 입증하는 회사지만 IR이 다소 불친절한, 보고서나 찾아보기 쉽지 않은 회사, 애널리스트가 회사하고 소통이 안 돼서 커버를 포기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숫자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항상 뭔가 결점이 있으면 이 결점이 개선이 되면 주가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끌고 가야 되는 회사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절대 제 말만 듣고 여러분 투자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점, 나쁜 점 다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판단력으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사랑해요, 고마워요, 이런 거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